중앙첨단소재는 건축자재,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2차전지에서 나오고 있고 리튬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가 역시 리레이팅이 예상됩니다. 중앙첨단소재의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금년 2월이나 3월경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환기 종목 탈피 여부입니다. 그리고 3월에 정기주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분기 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5월 10일 날 12회 전환사채, 6월 20일 13회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전환가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출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4년 주요 체크사항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기 종목 탈피 여부와 매출, 영업이익 급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의 지속적인 매출 발생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작법인 EDL 공장 건설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천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수혈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선과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환사채 주식 물량과 그 다음에 자회사 지분은 낮지만은 상지 칼륨의 주택건설 불황에 따른 잠재된 리스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분기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4분기에 2차전지 소재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있었는데 판매 계약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4분기에 매출이 한 150억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소폭 발생을 했습니다. 한 것으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에는 3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억에 당기순이익은 40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이 과거에는 이제 전자제품과 뭐 통신, 건축자재, 뭐 분양 대행사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2차전지 소재 유통 부분이 4분기에 이제 비로소 이제 5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PVC 제품이라든지 건축자재, 통신기기, 용역사업 이쪽이 됐는데 4분기부터 2차전지 소재 유통사업에서 5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그 작년 실적과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은 아마 2월이나 3월경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DL에 이제 투자를 했죠. 중앙첨단소재에서 지분을 50%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지 카일륨을 12.37%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을 보면은 EDL이 2027년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지 카일륨이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 무형자산 해가지고 450억 해서 2027년도에 중앙첨단소재의 투자 자산은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자산 가치는 67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2027년도 가려면 중앙첨단소재의 자산은 6,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앙첨단소재의 어떤 그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300억, 2024년도에 2천억, 2025년도에 3천억, 2026년도에 5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는 2027년도에 한 6,500억 정도 보고 수익 가치는 2026년 기준했을 때 1조 6천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치는 2035년도에 전세계 전기차 전환이 50% 이상 전망되기 때문에 엔캠의 성장성을 봤을 때 자회사인 중앙첨단소재도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클 걸로 봤을 때 2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 6,500억, 수익 가치 1.6조, 성장 가치 2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 예상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이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중앙 첨단 소재가 아직 그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처음으로 4분기에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매출이 50억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을 보면은 9월 12일 날 53억, 8월 14일 날 60억, 9월 25일 날 52억 해가지고 16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작년 4분기와 금년 1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첨단 소재의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주가 역시 2026년 기준 했을 때 매출에 5천억, 영업이익 500억, 순이익 400억 해가지고 40배 정도 할증 줘가지고 1조 6천억 정도 줬습니다. 이제 EDL에 큰 점수를 주는 거죠. 리튬을 생산한다는 게 가장 이제 큰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전부 다 이제 그 매출이 엔캠에 매출이 일어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 할증을 줘가지고 주가를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 2028년도에는 매출이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틀라스 8000이 중앙첨단 소재의 대주주입니다. 20.55%입니다. 아틀라스 8000은 오종강 대표가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220억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673만 주가 전환 가능합니다. 즉 이제 중앙첨단 소재는 아틀라스 8000과 엔캠과 광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엔캠의 가치도 올라갈 거고, 또 오정광 대표의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DL이 엔캠하고 중앙첨단가 50%씩 투자한 이제 업체입니다. 전환사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리스크가 있을 거로 보는데 11, 12, 13, 14에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14에는 엔캠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출회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11에, 12에, 13에는 전환사채가 출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투자할 때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2차전지 시가총액 하나를 보겠습니다. 양극재 대장인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는 현재 17.2조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가는 40조인데 적정 시가는 30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은 현재 92.2조인데 향후에 어떤 AMPC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의 어떤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 시가총액은 300조 정도 예상됩니다. 엔캠은 현재가 3.5조 정도 되는데 적정 시가총액은 20조 정도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그리고 독점적 형태를 띠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혜자이기 때문에 엔캠도 20조 정도 예상됩니다. 엔캠의 자회사인 중앙첨단소재도 현재 2월 8일 가치가 2,800억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적정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앙첨단의 실적을 보고 계시겠는데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예상되고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주가로는 16,000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는 1790만 대가 예상됩니다. 20% 정도 되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AMPC 어떤 그 보조금을 주죠. 또 중국 거를 제외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생산 능력을 보면은 2026년도에 동아 일렉트로닉가 8만 톤, 엔캠이 48만 톤, 솔브레인이 10만 톤 해가지고 전체에서 엔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유율로 보면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면은 엔캠이 2026년도에는 64%가 예상됩니다. 절대적인 강자죠. 그래서 도표로 보더라도 엔캠이 절대적으로 64%라는 엄청난 이제 캐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캠을 알아보는 것은 엔캠의 자회사가 중앙첨단 소재이고 중앙첨단 소재에서 소재를 이제 엔캠에 납품하기 때문에 엔캠이 매출이 늘어야 중앙첨단 소재에서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캠은 이제 강력한 이제 전액의 경제적 혜자입니다. 어떤 시대적 흐름이죠.
어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전기차의 흐름과 또 탈중국화라는 그런 두 가지 어떤 그 큰 메가 트렌드에 탑승을 한 거죠. 그리고 대기업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액 제조에 신규 진출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라니 토지 오염, 토지 구매, 또 계열사 내재 어렵고 또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유통기간도 짧고 또 배터리 공장 근처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또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죠. 또 어떤 니콜의 위험성도 있고 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참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엔캠은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 토지도 많이 확보했고 또 이미 기술을 엄청나게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수율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강력한 이제 경제적 해자로서 높은 어떤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또 트럼프의 어떤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당선에 대한 2차 전지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도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의 진입 장벽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5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 이제 화재 위험이죠. 니콜시 이제 수조원 배상 위험이 있고, 또 신규 전액 기업은 1년 이상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또 진입 장벽은 양산 능력을 필요합니다. 즉 이제 실험실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양산 능력, 수율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액은 신선하고 또 유통기간은 굉장히 짧죠. 그리고 또 특수 용기에 또 운반비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규로 어떤 진입하는데 메리트를 느낄 수 있기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해자로서 우리가 중세시대 성을 보면은 성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채워놓죠.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공성전을 하는데 장비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자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IRA법에 해가지고 AMPC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전액도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대상이 되고 또 리튬이온과 첨가제는 2025년도 되기 때문에 중앙 첨다 손재는 핵심 광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AMPC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PC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전부 주는 게 아니고 매출에서 순수 가공비 엔캔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이제 순수 가공비가 예상되는데 40%에서 그 중에서 10%만큼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영업이익에다가 AMPC가 이제 보태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첨다 손재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엔캠이 전 세계 공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터키,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제 국가에서 전액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은 조지아와 테네시, 헝가리의 코마롬, 폴란드의 브루츠와프, 중국의 조장, 장강, 후조, 한국 천안, 제천, 군산, 터키,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는데 전기차뿐만 아니고 ES 분야에도 많은 이제 전액을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 국가별 생산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116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2026년도에는 미국 공장에서 50만 톤, 중국 공장 및 한국, 기타 해가지고 66만 톤 해가지고 116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 폴란드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공장이죠. 그리고 중국의 장숭 장강 공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액을 중국에도 많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이 많이 들어가죠. NCMB에 비해 가지고 LFP나 나트륨 쪽에는 전액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제천 공장입니다. 천안 공장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엔캠하고 이제 그 중앙첨단소재가 이제 50%씩 투자하는 EDL 공장입니다. 여기서 리튬 생산이 이제 본격적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공장이 완공되면은 매출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전기차 침투율이 골드만삭스에서는 2035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5년도이죠. 그리고 내연차는 판매 중지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고차 가격도 내연차 가격은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는 현재는 이제 주춤거리지만은 결국은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내연차 생산을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내연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또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인해 가지고 전기차의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도 2030년에서 2035년도 최소한 2050년도 된다고 그러면은 내연차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첨단소재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주가가 이제 그 봄에 5,950원까지 갔었죠. 전부 다 이제 2차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 부분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전해액 부분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IRR법에 의해 가지고 AMPC 보조금을 주고 또 세액공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탈중국화에 대한 경제적 해자를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도 봄에 주가가 올랐지만은 엔캠에 맞춰 가지고 평행 이론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주체별 수급을 보면은 251선을 보면은 개인이만 샀습니다. 개인이 495만 주를 샀고 금액으로는 171억이 잡히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3,450원입니다. 외국인과 법인이 이제 주로 팔았는데 이 물량을 전부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 어떤 그 우측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61선이 121선을 올라타는 이제 정배열 구간이 됐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